네, 163쪽 이제 법 앞에 평등 33번 이제 평등권에 관한 이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거. 자, 1번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제 합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를 이제 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차별 아니냐 다투어졌었는데 이제 합헌 결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헌법 11조 1항 평등 원칙 절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실적 평등. 우리 헌법의 평등은 그래서 상대적인 평등이고 실질적 평등. 그래서 이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국공립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한 거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겠죠. 이게 이제 평등 원칙 위배된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 뭐 4대 교대 졸업자도 지금 이제 뭐 임용고시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교사로 임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존비속 관계에 의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 존속 상해치사죄 이게 이제 차별적 치부의 합력 근거에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존속 상해치사죄, 뭐 존속 살해죄 이게 이제 가중 처벌하는 거 이제 다 합헌 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번 옳지 않은 거. 남녀, 1번에 남녀 사실적, 이 생리적 차이에 의한 차별. 이건 이제 합리적 차별로 인정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남자도 군대 가고 여자도 군대 가지 않는 것도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남자들이 신체적으로 전투를 위한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봤어요. 자해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했었고. 2번 중학교 1학년에게만 이제 의무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이제 2, 3학년에게는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평등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자, 이 단계적 평등. 처음부터 이제 3년 전 과정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했던 건 아니죠. 이 단계적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상향적 평등 실현 조치.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계적 평등. 그 다음에 3번. 무소속 후보자보다 정당 공천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는 선거의 기업운동의 원칙에 위배되어 어떠한 경우도 이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자보다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이게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그런 제도라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정당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고 무소속 후보자 차별하면 이제 그건 문제가 돼요. 이를테면 이제 기타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무소속 후보자는 이제 2천만 원, 정당 후보자는 1,000만 원, 2배를 더 내게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연설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소형 인쇄물 2종을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된 판례긴 하지만. 그런데 무소속 후보자들 기호에서 후순위로 밀리죠. 정당 후보자가 먼저, 정당 후보자끼리는 이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그럼 무소속 후보자들은 이 경선을 거치지 않잖아요. 검증 과정이 별도로 없죠. 근데 정당 후보자는 뭐 치열한 당내 경합을 거치죠. 검증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무소속 후보자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의 일정한 이제 추천을 받도록, 서명을 받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지역구 후보자하고 비례대표 후보자하고 선거운동 방식 이런 부분에도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가 있어가지고 미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뭐 명함을 미리 돌리고. 근데 비례대표는 사실 이제 자기 지역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 다른 선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가 없어요. 비례대표라는 건 말 그대로 정당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A 정당의 그래서 상위권에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당의 인지도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비례대표는. 근데 지역구에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나가잖아요. 자기가 명함 돌리고 이제 막 발로 뛰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기타금 1,500만 원 획일적으로 내는 거. 그게 이제 불합치 결정 내렸잖아요. 차별. 뭐 이제 비례대표까지 지역구하고 똑같이 1,500씩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그것도 이제 합헌 결정하긴 했는데 이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하는 이런 방식의 선거는 운동은 못해요.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하고 이런 거. 그건 이제 지역구 후보자들은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차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공선법 192조 사항 있죠. 비례대표 후보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탈당하면 그건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지역구 후보자들은 임의로 탈당해도 의원직 상실되지 않다. 비례대표 후보자가
그래서 속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이 세 가지 외유 사유로 당적 이탈 변경했을 때, 그럼 비례대표에게만 그것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선거에서라도 지역구냐 비례대표냐, 또 이제 무소속이냐 정당 후보자,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잠정적 우대 조치. 이건 기회의 평등보다는 이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결과의 평등. 그래서 4번도 맞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이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거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잠정적 우대 조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제 차별받았던 특정 집단, 계층에 대해서 주로 이제 장애인, 그리고 이제 또 여성들. 그래서 장애인 지금 채용 목표제 같은 거, 여성들 비례대표에서 이제 1357, 50% 이상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36번 문제를 보세요. 평등권에 관한 이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현행헌법상 평등하는 내용은 헌법 전문에는 없고 법문에만 있다 그랬는데, 헌법 전문에도 있죠.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2번 평등의 원칙은 헌법의 최고의 헌법 원리로서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 금지 사항이라는 것이 학계 통설이다. 자, 이게 이제 옳은 거죠. 그다음에 3번 이제 헌재 판례는 평등권의 입법자 구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죠. 입법자도 구속하는. 그래서 이제 이 법 내용 평등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 사법부만 구속하는 걸 입법자 비구속설, 법 적용 평등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입법자도 구속한다. 법 내용 평등설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평등권은 국가 권력부터 부당한 차별대를 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사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 통설이라는데, 사인 간에도 적용돼요. 보통 근데 간접적이죠. 간접적이요. 사인 간에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간접 적용된다는 게 사법의 일반 조항을 매개체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남녀 차별하는 거, 은행이 행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은 혼인할 때까지만 근무할 걸 조건으로, 이게 차별적인 거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평등 원칙이 사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이제 권리남용, 어떤 신성치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의 이제 평등의 원칙이 사법의 일반 조항을 매개체로 간접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에 하면 강간죄 처벌 대상을 남자에 한하고 여성의 정조만을 보호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합헌 결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강간죄 객체가, 지금은 또 이제 강간죄도 당연히 개정이 됐어요. 사람이야, 사람. 지금 예전에 이제 부녀자.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주체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여자가 객체인.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합리적 차별로 봤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힘센 여성이 이제 남성을 막 이렇게 범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막 부인이 뭐 남편을 폭행하고 막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이 이제 좀 반영되면서 이건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서 바뀐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자, 그러니까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주민번호도 이제 일로 시작되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는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성추행을 당했는데 강간죄로 이렇게 기소하면 강간죄로 처벌을 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없어진 거죠, 이제는. 그냥 사람이야, 사람. 부녀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남자건 여자건 이제 다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법을 바꾸는 게 합리적이에요. 함부로 이제 유추해서 확장해서 가게 되면 재형법정지에 위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그 부부 강간, 이거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인정을 했죠. 그거는 법이 바뀌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부녀자라는 거, 부인도. 예전에 이제 부부 간에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이제 의사에 반해서, 아무리 이제 부부라도 부부간간의 성, 그건 판례가 바뀐 거다. 그래서 판례 변경에 의해서 불리하게 판례가 바뀌어서 처벌이 되는 거. 종전 판례하면 처벌이 안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재형법정지 위반 아니에요. 소급입법에 한 처벌이 아니라 법은 그대로인데 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판례가 바뀐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부녀자를 처벌하는 거로 돼 있는데 남자를 부녀자로 해석해가지고 처벌해버리면 그게 이제 유추해서 확장 해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부녀자, 부인도 부녀자다. 이제 그 판례가 바뀐 거예요. 판례가. 그거는. 자, 그 다음에 37번도 거기 보면 이제 5번 지문 우리 이제 앞에서도 아까 나왔던 거죠. 존속치사, 존속상해치사, 존속살해 이런 거 가중처벌하는 거 평등원칙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고. 자, 넘어가요 여기. 자, 39번 보세요. 평등권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거 해가지고 자 1번 평등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이고 2번 법 앞의 평등원칙은 일체 차별적대로 보장하는 절대평등을 의무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 평등이다. 3번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무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4번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자, 5번 평등권은 자연인 국민만이 주체이고 외국인이나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외국인 법인도 단체도 다 주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성질상 이제 제한받을 수 있는 거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주체성 이거 원칙적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민주주의에서 실현되는 정적 평등에 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정치형에서는 상대적 실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면 이는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 그러니까 이거는 1인 1표제 생각하시면 돼요. 원맨 원보트 원밸류. 그래서 이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지금 현재 19세 이상이면 다 한 표씩, 또 25세 이상이면 다 출마 가능하고 가장 이제 형식적, 기계적 이런 이제 평등이 강조되는 게 정치적 영역이다. 근데 사회적, 경제적 영역은 상대적 평등이 보다 이제 중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정치적 평등은 선거에서 투표가치 평등을 요구하지만 선거가 기존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획정되기 때문에 지역간의 인구의 완전한 평등이 실현될 수는 없으며 헌재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 최대 선거, 최선거 인구 비율이 3대1 넘지 않으면 합헌을 보고 있다. 자, 이게 이제 2대1로 이제 바뀐 거죠. 2대1로. 국회의원 선거 상하 3상은 3분의 1%.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해설에 있지만 이제 지방선거, 시도의원, 시군구원 이거 다 이제 4대1에서 3대1로 이건 바뀌었다는 거. 50% 편차로.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세요. 평등권에 대한 헌재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 다른 전문직 종사들과 달리 법무사에 대해서만 사무원수 제한하는 거 위헌이다 그랬는데 사무원수를 5명 이내로 제한한 거 합헌이라고 봤어요. 이것도 법무사협회 또 법무사들의 이제 의견도 반영해서 이제 정했던 거고. 그 다음에 2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행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거. 자, 위헌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했죠. 차별이라고 봤어요. 국가하고 이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제 민사상의 어떤 분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가는 개인을 상대로 되는데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이제 할 수 없도록 한 거 이제 위헌 결정을 한 겁니다. 3번 교도소에 수용될 때 건강보험급여 정지에 들어간 거 위헌이 아니다. 이거 이제 합헌 결정했죠. 오히려 수용자를 배려하게 한 거다. 4번 초중등학교 교원 정당 가입을 금지한 거 위헌이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을 한 거고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43번 잘못된 것은 자, 1번 법 앞에 평등원칙 일체차별적으로 보면 절대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평등이고 2번 평등제와 구체적 실현에 관한 헌법 11조 3항 영전 일대 원칙을 선하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적 견지에서 서운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영전 일대 원칙을 천명한 헌법 11조 3항에 위배된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 서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정당,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번 옳지 않은 거. 1번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도 헌법적 명령에서 완화된 심사가 적용되어 합헌으로 봐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완화된 심사, 합헌. 2001년도에 처음 문제가 됐을 때 판례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이후에 2006년도에 판례가 변경됐죠.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완화된 기준은 부적절하다. 왜냐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 헌법적 명령이지만 가족에 대한 거는 헌법적 명령이 아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가족까지 넓혀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었잖아요. 2001년도 처음 합헌 결정할 때만 하더라도. 32조 6항. 국가 유공자. 그리고 유공자의 의미는 본인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까지. 처음에는. 근데 이게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 이제 특별히 우대하라고 했어. 그래서 본인은 여전히 10% 가산점 주죠. 근데 예전에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서울시 문제에서도 나왔던 거잖아요. 가족까지 이제 의미하는 거다 해가지고 틀린 식으로. 가족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도 예전에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완화된 비례성 심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폐기해서 이제 가족에게까지 10%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나머지 내용들 거기 이제 뭐 합헌 결정한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3번 지문에 인권위원회 이제 위원 뭐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임명될 수 없더라고. 이게 또 평등원칙 위배된다고 봤죠.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동안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것도 그렇고 경찰청장 퇴임 후 2년 동안 정당 가입 규제했던 것도 이제 뭐 다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죠. 그 다음에 45번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1번 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이 위반된다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판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건데 복수면허 의사 자격도 있고 한의사 자격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결합된 어떤 병원도 개설이 가능해야 되는데 병원이건 이제 한 의원이건 하나만 이제 택일적으로 하도록 한 거 이게 이제 평등원칙이 위반된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2번 국공립학교 채용시험 국가유공자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에 10% 가산하도록 하는 거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뭐 평등권 침해 가족에게까지 이제 10% 부여하는 거 그래서 위헌이라고 봤고요. 3번 교섭단체 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연구회를 조정하는 것은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자, 이건 합헌 결정을 했죠. 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또 이제 정책연구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도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에 좀 유리하게 되어 있죠.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소속 의원이 20석 이상 국회의원 의석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제 교섭단체 독자적으로 이제 입석이 안 되면 다른 이제 정당과 연대해가지고 또 무소속 의원이라도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요. 이제 그래서 하나의 정당은 뭐 100석 이상이라도 한 개의 교섭단체만 구성할 수밖에 없지만 독자적으로 이제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는 정당이 다른 정당과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머릿수 20명 채워서 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국회법 문제로 이제 많이 나왔었죠. 자 일단 3번 합헌 결정했고 이제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46번 평등권 내용에 관한 헌재 결정대로 옳지 않은 거. 1번 일반 사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 관련 수재행위를 한 경우 또 공무원의 뇌물죄 마찬가지로 별도의 혐의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 또 이제 이런 공공의 어떤 투명의 어떤 공정의 업무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는 이런 이제 보통 이런 경우도 이제 특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제 규정을 둬가지고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거 평등원칙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번 국가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이제 교육공무원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거 이제 평등원칙이 위배된다는 거고요. 3번에 변호사. 자, 변호사 징계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사실심리계를 폐지함으로써 징계처분자 들은 의사, 공인인사 등 다른 전문자 종사에 비해서 변호사를 차별대하면 변호사 직업적 특성들과 말할 때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했죠. 이건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받을 권리 침해도 인정을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번 이 변호사 징계 사건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달리 사실 심리 기회를 폐지하는 거 예, 평등원칙이 위배되고 재판정원 침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정원 침해 이제 또 대표적인 판례예요. 그러니까 사실 심리 기회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 법관이 그것도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논리로 이제 재판정원 침해를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가 특허법 186조 사건이죠. 특허 사건에서도 이제 특허청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사실 심리 기회를 사실상 이제 종결을 시키고 그래서 대법원에 이제 한 번에 법률심에 대한 이제 기회만 보장이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재판벌권리 침해라고 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47번에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2번 좀 보세요. 여기서 법은, 법 앞에 평등할 때 법은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하나며 실질적 의미의 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까지, 규범까지 다 포함됩니다. 넓게 보죠.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까지 포함하는 이제 넓은 의미다. 자, 그 다음에 48번.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비례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문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서 관련 경우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 하는 심사 방식으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인정하는 심사 방식. 그 뒷부분이 틀렸어요. 자, 여기도 이제 잘 알아두시는데, 이제 시험에 자주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 헌법에 그러니까 평등이, 자,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잖아요. 상대적 평등. 실질적. 뭐, 형식적,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이 얘기는 이제 차별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차별을 허용합니다. 차별을 이제 용납하는 거예요. 차별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별이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아니에요. 차별이 이제 존재해도 이게 이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면 허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위헌성, 그러니까 이제 심사 기준, 여기 이제 판례 이론을 통해서 이제 발달이 된 거죠. 판례 이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있고 이제 예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자의금지 심사. 자의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의. 본질적으로 이제 같은데 자의적으로 이제 다르게 취급하고, 본질적으로 다른데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자의적으로, 즉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합리성 심사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재 판례는 자의금지 심사를 한다는 것은 간단한 심사다. 완화된 심사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완화된 심사. 즉 입법 목적의 발견 또는 확인에 그친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한 입법 목적이 발견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발견되면. 완화된 심사.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 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거예요. 입법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심사죠. 그러니까 입법자가 어떤 차별을 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입법 목적이 발견되고 확인되면 오케이. 그리고 우리 헌법상 차별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차별을 할 때는 뭔가 이유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명분을 가지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잖아요.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배려하는 거 이유가 있잖아요. 우대하는 거 합리적 이유가 있죠. 입법 목적이 발견되죠. 배려하는 거. 노인들 마찬가지죠. 늙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노인이 될 거잖아요. 영유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늙은 사람은 늙어서, 장애인 장애인이어서. 여러분들 정상인, 여러분들 기준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늙고 힘없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때 노령연금도 받고 뭐 경로 우대증도 받고 여기저기 박물관 시간 많으니까 공짜로 놀러 다니고 그거 안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우대하는 거 안 부럽잖아. 약간 부러울 때도 있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장애인 컷 보면 막 60점대야. 50점대 막 컷이 형성되기도 해. 일반인들 막 80점 막 90점 육박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만 잠시 장애인 근데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막 기분 나빠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 걸 가지고. 그죠? 자,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간단한 심사고,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할 건 그거죠. 자의금지 심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헌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합리적 이유가 없어가지고 위헌 결정 내려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원 취소 청구권자에서 비속을 제외한 거. 비속을 왜 제외했을까? 아무런 이유가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존속도 취소할 수 있고 오히려 삼촌들도, 좀 거리가 있는 삼촌들도 판결적도 취소할 수 있는데 가장 일차적인 이해관계인 직계 비속이 자녀들이 취소를 못 한다는 거 전혀 이제 합리적 이유조차 없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의금지 원칙 심사하는데 위헌 결정 내리는 게 이제 약사들 있죠. 유독 약사들만 법인의 형태로 약국 개설을 못 하겠어. 다른 전문직은 개인 명의로 사무소 열고 법인 로펌 만들어가지고 법인의 형태로 사무소 열고 다 되는데 약사들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의 형태로 못하는. 여기도 보니까 왜 차별을 하지? 왜 못하겠지? 아무런 이유가 발견이 안 되는 거야.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위헌이라고 본 거죠. 자, 이제 예외, 이게 이제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잖아. 비례 원칙에 따른. 이게 이제 엄격 심사인 거죠. 엄격 심사.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입법 재량이 축소되는 거죠. 입법 형성권. 입법 재량이 축소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축소.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이쪽은 이제 합리적 이유만 오니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것은 비례관계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만 보는 게 아니라 차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 그로 인해서 이제 희생되는 사익, 저울질도 하고 이 균형 관계를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정당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또 희생되는 차별로 인해 희생되는 사익, 이걸 다 따져가지고 좀 더 깐깐하게 이제 저울질을 해보겠다. 근데 좀 깐깐하게 심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 봤더니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할 것을 요구한 영역에서 차별을 했을 때. 차별을 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별 취급으로 관련 기본에 차별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이제 중대한 제한이 이제 초래된 경우. 중대한 제한. 이 둘 중에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죠. 둘 중에 어느 하나. 아시겠죠? 헌법에서 특별히 이제 평등. 그 가산점이 이제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차별 때문에 보통 이제 관련 기본권, 이 경쟁자들에게 이제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공무단위권에게 중대한 제한이. 그러니까 이제 가산점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예전에 제대군인도 이제 3% 아니면 이제 5% 했잖아. 복무기간에 따라. 국가용자 가족과도는 10%. 근데 뭐 여러분들 막 주변에서 봐서 아시지만 진짜 한 문제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균 점수 기준으로 뭐 3%에서 5%, 3.5점. 또 예전에 이제 가산점 막 10점. 어마무시한 점수인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단위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들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격 심사를 하지만 이 경우도 좀 엄격하게 본다는 거지, 이쪽 엄격 심사를 하면 무조건 비례 관계가 충족되지 않아서 위헌입니까? 그건 아니죠. 비례 관계를 충족해서 합헌인 경우도 있잖아요. 복수 전공자 뭐 가산점 주는 거, 또 7급 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 좀 고난도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들 가산점 주는 거. 근데 기능사 조금 이제 낮은 단계 기사 기술사보다 그 기능사 자격을 안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것들이에요. 차별 때문에 관련기면 중대한 제한이 체류되는 경우들이에요. 엄격 심사를 했지만 비례 관계를 충족한다고 본 거예요. 그건 훨씬 더 고도의 전문성 요구되는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합리적 비례 관계를 충족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복수 전공자 뭐 가산점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 사건도 이제 그것도 있죠. 가족에 대한 10% 가산점 제도 있지만 동점자 처리 과정에서 우대하는 거. 동점자 처리 과정에서 우대하는 거. 그것도 이제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했지만 역시 이제 정당한 비례 관계를 충족했다고 봤어요. 동점자. 그건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국가유공자 가족들 관련 법에 따라서 우대함 이런 거 이제 뭐 선발 공고, 채용 공고마다 다 있는 거 봤죠. 조건이 같으면 동점자 처리할 때는 우선권 인정하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현실에서는 중요한 프리미엄이죠. 자, 그래서 이건 좀 심사를 간단하게 완화된 심사를 한다는 거고, 좀 엄격 심사를 한다는 거지, 뭐 완화된 심사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헌, 엄격 심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 이런 문제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8번에 1번이 이제 틀린 거고요. 이제 1번.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입법 형성권이 축소되는 거다.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그 49번 문제 보세요.
헌재 결정 내용 중 옳지 않은 건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기업권 신규 교사 신규 채용 시 국공립대학 졸업자에게 이 사립대학 졸업자보다 이제 우선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데 이거 이제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이제 임용고시 본다 그랬죠.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 누범에 대한 형 가중 전과자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사회에 해당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던 거고, 디귿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경찰 공무원 중 경사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를 재산 등록 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이것도 이제 합리적 차별이라고 봤죠. 합헌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은 이 대민 접촉이 작고 금품수수 유혹이 많은 그런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버닝썬 여기서도 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은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경사 이상 계급만 돼도 재산 등록 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합헌 결정,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본 거고, 리을번에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언론기관이 입후자를 선별적으로 추천해 대담 토론 개최하고 보도하는 거 차이적 차별이 아니다. 자, 이건 이제 합헌 결정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미음번 제3자기 금지 조항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법 13조에는 실제로 조력을 구하기 위한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합리적 차별이라고 봤어요. 이것도 근로자 측 또 이제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합법적인 이런 이제 조력까지도 다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정치 세력들, 시민단체라든가 노사 직접 관련이 없는 노무사, 변호사도 아닌 그런 이제 단체, 이런 이제 제3자 개입을 제한하는 거고, 그건 사측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헌 결정했던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위헌 합헌 결론 중심으로 이제 알아두면 되는 영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세요. 평등원칙, 평등권에 대한 소변은 옳지 않은 거. 자, 1번 특정 규범의 개별사건 분들에 해당한다.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헌 여부는 형식만이 아니라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적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해서 가려진다. 자, 맞죠? 그래서 이제 개별사건 법률 곧바로 위헌인 건 아니다. 많이 나왔던 거죠. 처분적 법률. 그 다음에 2번 자기 또는 피해자 직결적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것. 비속을 차별처벌의 평등을 침해한다. 그런데 자, 이게 틀린 거죠. 이것도 이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 존속에 대한 뭐 가중처벌도 합헌이고, 이 직계 존속 고소하지 못하던 것도 합헌이고.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이거 똑같은 판례죠. 고소하지 못하는 거 평등원 침해 위헌이다. 이제 틀린 거고. 이번에 이제 헌법 11조 1항 2문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회적 신분에서 사회에서 잠깐 접하는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면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자, 요게 이제 옳은 거예요. 전과자 사회적 신분이라고 했어요. 장기간 사회생활사에 지위에서 점하는 이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거, 이게 사회적 신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획전 인구비례 원칙, 또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대표성,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 편차는 여러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선거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가 속한 자치구 시군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 상하 60%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예전에 60%, 지금 이제 50% 바뀌었어요. 3대1. 그래서 틀린 거고. 4번 이제 국가는 성질상 집행불능 상태 생길 수 없어. 국가에 대한 가집행 불허하더라도 집행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건 합헌이다. 자, 역시 또 반복되는 거죠. 국가는 가집행선고를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차별이라고 봤다. 4번도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한 사건이고요. 5번 교도소 수용될 때 국민건강보험급여 정지가 들어간 거, 국민건강보험제도 이용을 수용자라는 신분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이 위배되어 위헌이다. 자, 이거는 이제 합헌 결정했다는 거, 오히려 수용자를 위한 제도다. 자, 그 다음에 53번. 자, 평등권,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조론과 양성 평등이 처선되고 유지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규정 30조 1항이 내포하고 있는 차별금지 명령은 자, 헌법 11조 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더 구체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맞고요. 2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기업을 하여금 3년간 한시로 매년 총원에서 100분의 3 이상
자,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또 차별로 봤어요. 합헌 결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청년 할당제인데요. 이거 이제 조심할 것은 이게 이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청년들이 가장 이제 또 취업, 응시기에도 많이 부여되는 게 이제 보통 청년층이잖아요. 신규 이제 어떤 이제, 그래서 사원들, 신입사원들 채용 공고한 거, 주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고 하면서 또 신입사원 채용 공고도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좀 20대들, 그래서 이제 어렵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청년 취업자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제 기업들에 한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이거 이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종래 사회로부터 이 차별 받아왔던 계층은 아니거든요. 이제 청년층이. 그렇다고 이제 35세 이상 이제 연령층이 아예 뭐 기회가 막 배제되고 이런 건들 아니고, 일정 부분 이게 100분의 3이고 또 이제 한시적이고 또 이제 일정한 이제 공공기관, 이 공기업으로 이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거 이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55번. 평등권, 평등원칙에 대한 헌재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2번 좀 보세요. 중원 취소청구권자로서 직계존속과 사추인의 방기결정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는 민법 규정에 대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 심사로 족하다. 맞죠? 자의금지 원칙. 이게 이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 내용에서 차별한 건 아니고, 또 차별치부로 관련 경우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의금지 심사.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평등권 침해다. 위헌 결정 내렸던 사례죠. 자, 3번. 지방 자치단체장 계속 재임을 3개로 제한한 거. 공무단위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 촉구에 의해 심사돼야 한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게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가 돼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히 이렇게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 차별이라고 본 거죠.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간단한 심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3번 연속해서 재임했으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쉬도록 계속된 장기 집권이란 이런 이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이건 이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봤었죠. 자, 그 2번, 3번 둘 다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했다. 근데 2번은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례고, 3번은 합리적 이유가 2번은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해서 위헌 결정 내렸고, 3번은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합헌 결정했던 그런 사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7번 평등권,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자, 국회의원은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있지만 지방원은 지방공사 직을 겸할 수 없게 하는 거. 국회의원과 지방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율 입단이 아니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합헌이라고 했던 사건이죠. 자, 2번 직계존속 및 사추인의 방기결정에는 중원취소청구권을 부여하고 직계비속에 중원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죠. 자의금지 심사를 했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위헌 결정 내려진 거고. 그 다음에 3번. 자, 지방원은 지방자치법 목적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과 유사한 지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면서 세종시장과 세종시 교육감은 선출하고 세종시 의회 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거. 이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세종시 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이거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가 이제 신설되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 선거하고 교육감 선거는 불가피하다고 봤어요. 근데 그 의원은 기존에 거기 뭐 영기군 공주시 뭐 거기서 이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세종시로 편입되는 그 지역에서 선출된 지방원은 그냥 세종시 의원으로서 그냥 이제 명칭만 바뀌어가지고 주민의 대표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선출하지 않아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3번도 틀렸고 4번 공인회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 과목에 대해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학점 인정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거. 세무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시험 등에서는 이러한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비추어 법무사 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사람과 공인회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을 함정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이 독학으로 그래서 공인회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이것도 이제 합헌 결정을 했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은 이제 공인회사 시험에도 들어있는 과목이고 또 학점 인정, 시험 과목으로 다 채울 수도 있고 이게 먼저 사법시험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어요. 지금 이제 폐지됐지만 사법시험에 이제 영어 원래 이제 제2외국어 포함해가지고 이제 어학을 선택과목으로 이제 보게 했었는데 대체 시험으로 이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법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학 35학점 이상 이제 이수해야 응시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합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회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시험 제도, 시험 방식, 뭐 이제 주관식, 또 이제 시험 시간, 과목당 뭐 2시간, 그리고 이제 또, 절대평가로 할 거냐, 상대평가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자격증 시험인데, 어떻게 보면 사법시험도 이를테면, 정원을 결정을 해가지고, 뭐, 1000명이면 1000명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평가로, 뭐 60점 이상 뭐 넣으면 무조건 뭐 합격시키고 자격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인원을 정해놓고 선발을 할 거냐, 아니면 절대평가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 시험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합헌이라고 봤던 거고요. 자, 59번 문제 보세요. 평등권에 대한 헌재 결정은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자, 의사 또는 이제 치과의사 지도하에서만 이제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 한의사 지도하에서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이제 물론 한방 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조항,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게 합리적인 이제 차별이라고 봤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한의사하고 의사, 치과의사하고는 좀 이제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물리치료사가 이거 이제 의사, 치과의사 이쪽 이제 의료와 관련되는 영역이어서 그래서 이제 한의사 지도하에서는 없도록 제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제한으로 봤던 거예요. 자, 1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3번 지문 있죠? 형벌 조항과 똑같은 구속 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한 법률. 이게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형법에 있고 특가법,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 법. 그러니까 구속요건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구속요건이 형법에 있는 구속요건, 또 이제 특가법에 이제 구속요건. 그러니까 범죄 부분이죠. 이거는 완전히 일치해요. 형법에 상습절도죄 있어. 특가법에 상습절도죄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제 뭐냐면 형량만 완전히 대폭 높인 거예요. 형량만. 형량. 여기서 이제 막 거의 2배 가까이 있죠. 구속 요건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봤어요. 물론 이제 검사는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별법이 먼저 적용돼서 특별법에 따라 뭐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현실에서 뭐 형법을 적용해도 되고 뭐 실제로 이제 뭐 특가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뭔가 형량을 무겁게 이렇게 처벌하려면 동일한 이 구속 요건을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여기에 좀 더 가중적인 어떤 불법성, 구속요건적 표지가 있다면 모를까. 똑같은 상습절도인데 형량만 압도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시겠죠?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건 뭐 통화이조죄, 똑같은 통화이조죄인데 형량만 높이는 이런 사건에서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요 취지를 알아두시라 이거죠. 시험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압축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이거 지금 무슨 얘기 물어보는지 알지? 수험생들이라면 당연히 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판례 물어보는 거예요.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판례. 사실은 이제 원래 정확한 출제를 하려면
이게 뭐 이제 형법 몇 조, 뭐 상습절도죄, 특가법에 또 동일한 뭐 상습절도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선명하긴 하는데 지면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막 압축적으로 오히려 많이 내죠. 그러니까 오히려 변호사 시험 같은 데는 이제 좀 오히려 길게, 근데 내용이 이제 그 대신 이제 좀 충실하게 들어가긴 해.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스타일에 나름대로 이제 뭐 출제자의 의도, 어떤 판례를 물어보는지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60번. 평등권,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4번 보세요. 자, 중복되는 쟁점이죠, 이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있어서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피해심사 필요하다. 이게 초기에 그랬다니, 초기에. 2001년 처음 합헌결정할 때. 근데 이제 판례 변경해서 완화된 기준을 폐기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61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질문. 친양자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고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자, 구역 8조 2는 독신자를 기혼자에 비해서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자, 이건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그래서 친양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기혼자들만 그래서 이제 입양하도록 하는 거. 만약 독신자가 입양하게 되면 이제 출생 시부터 편친 이런 이제 가정에 출생한 것으로 사실상 이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친양자 입양 제도에 맞지 않다고 봤어요. 자, 1번이 그래서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이 손자녀 중 이제 나이가 많은 손자녀 한 명에게만 유족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 12조. 단순히 연장자만을 우대하는 차별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 이것도 나이만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 잘못됐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63번 보세요. 평등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공공기관 공개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아까 봤던 판례죠. 3, 4세 이상 이하 그러니까 3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차별을 다툰 사건이요. 3, 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조 35세 이상 미취업자도 평등권 직업선택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합헌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미혼모 모자 그래서 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거.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역시 함정 문제였어요. 자, 제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침해. 평등권. 즉 이게 차별이고 제한하는 건 맞는데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침해. 아시겠죠? 3번 국가인권의 법상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나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성희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성희롱도.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해서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이랑 헌법이 특별히 양성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 관련 경우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차별 취급으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의무를 심사하는 그치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11조에 보면 이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그건 이제 평등의 원칙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선언적인 예시적인 거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할 것을 이 요구한 영역에서 어떤 이제 차별을 그럼 한 경우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32조 사항 또 헌법 36조 1항처럼 이게 이제 근로조건에서 남녀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잖아요. 혼인가족제도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규정이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차별했을 때를 말해요. 11조에서 선언적으로 얘기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고 여자들 이제 군대 가지 않는 거 그건 이제 뭐 따로 헌법에서 따로 평등을 요구한 영역은 아니다. 또 중대한 제한을 처리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의금지 심사를 했어요. 근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본 거죠. 아무래도 남성들이 존털에 적합한 신체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지금. 요거. 합리적 이유 유무.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서 합헌 결정했던 거고. 자, 잠깐 쉬겠습니다.